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가를 딱 때려놓으면 이제 허가를 해놓으면 여태까지 조용하던 놈들 중에서도 또 여기서 뭔 불만이 나온 놈들도 또 있겠죠. 뭐 허가 됐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뭔가 또 이의나 항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없다면 확정하고 또 이때까지 또 누군가 뭐고 뭐 문제가 제기되면 불확정한다. 즉 이제 간단한 말로 그냥 심사숙고한다는 표현이죠. 14일 동안. 설마 14일 내내 고민할까요? 한 1시간 정도 고민할까요? 그냥 법원 주사한테 이 사건 문제 없어? 아유, 문제 없습니다. 그래, 확정! 요거지, 뭐, 그냥, 안 그래. 그렇게 안 해. 네, 그렇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집행관이 돌아다니면서 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자, 매수보증금은 뭡니까? 자, 집행관이 가가지고 작성하는 문서가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황? 네, 현황 조사서. 요 두 가지를 집행관이 작성을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그러니까 사실은 현황 조사서 작성할 때 집행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로에서 큰 부자가 되시려면 원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에 집행관하고 교분을 쌓는다. 술을 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철두철미한 조사를 요구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정말로 예를 들면 100억짜리가 50억까지 떨어져 있다면 솔직히 저 같아도 할 것 같은데. 약간의 불법이 있지만은 불법은 저질러야 불법이죠. 저는 말만 했기 때문에 불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질릴 때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공사도 담합도 하는데, 아니, 대기업도 담합하고 다 하는데. 그잖아요. 서로 입찰 경쟁하면은 너무 한쪽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야, 이번에는 현대 네가 먹어. 야, 다음번엔 나 쌍용 줘야 돼? 그게 이제 공사 담합이죠. 돌아가면서 입찰을 따는 방식. 그 관행은 안 끊깁니다. 안 끊겨.
어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이하고 불공정 거래이긴 하지만 솔직히 돈 주고 답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이 그런 빅게임에 참여도 못할 것이고. 현실이 좀 그래서 안 끊기는 거죠. 현실이 경쟁 구도면 왜 안 끊기겠어요? 그죠? 뭐 SK, KT, 통신 담합도 뭐 안 끊기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죠? 자, 매수 보증금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보증금이죠. 입찰 보증금을 매수 보증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매수 보증금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최저가의 10%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어떨 때는 20입니다. 이거는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공시가 딱 되면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은 판사가 재경매일 때 20%를 규정합니다. 자, 재경매 이꼬르 20입니까? 판사가 재경매 중에서도 정하는 것만 20입니까? 정하는 것만. 자, 정하는 것만.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하죠. 특별히 정한다. 이거는 누가 정한다? 판사가 정합니다. 판사가 정하는 거가 이제 최저가의 20이죠. 공매는요? 공매는 입찰가의 10이 되겠습니다. 입찰가 20. 자, 5억이 2억 돼 있어요. 경매는 10명이 응찰해도 봉투에 얼마가 되어 있어요? 다 2천씩이겠고. 그죠? 공매는요? 공매는 1등이 3억 4,700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3,470이 봉투에 있어야 되죠. 최저가는 2억이어도. 즉, 입찰가의 10은 공매, 경매는 최저가의 10. 공매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원단위, 분단위, 1,000원 단위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입금이 딱 되면 자동으로 딱 입금이라고 컴퓨터에 떠버리니까. 금액대에 관계가 없지만, 경매에서 예를 들면 20대 1인데 보니까 뭐 하나는 2억 3,212만 4,500원, 뭐 어떤 사람은 3억 2,300 뭐 어쩌고저쩌고 해버리고 그거에 10%를 옛날에 했거든요. 그럼 막 그냥 은행 직원이 하나 와가지고 이거 돌면은 여기에 보면 1,000원짜리, 100원짜리 장난 아니에요. 탁탁탁탁 세고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다가 한 장 세다가 2장 넘어가면 아 이거 무효인데요. 뭐 무효냐고 돈 다시 세라고 막 이러는 세상. 막 100원짜리 딸랑딸랑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시장하고 똑같아. 부동산 경매 백화점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장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이 있었다니까. 원비드 보고는 공매 시장 이런 표현 안 쓰죠. 희한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장이었다 이거죠. 잘 보증금은 그냥 시간을 끊어서 10% 이상만 넘어서 예. 그러니까 넘게 쓰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엔 넘게 쓰면 거슬러 줬어요, 현장에서. 쉬어가지고, 은행 직원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넘어도 한 몇만 원 넘으면 좋은데 막 한 몇십, 몇백 넘으면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10%만 받아야 90%를 통지하는데 얘는 한 12% 걸고 얘는 14% 걸면 막 헷갈리잖아요, 일하기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슬러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일률적으로 90%만 송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힘들었죠.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한 10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입찰장에 안 가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 4년, 5년 됐잖아요. 우리들 삶이 완전 바뀌었죠? 그러면 과연 5년 후, 10년 후에도 과연 법정에서 이렇게 볼까요? 온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년으로 예측하면 5년 지난 다음에 내 말 틀렸다 할 거니까 10년으로 10년으로 해놓으면 또 그때는 가물가물거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 앞으로는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뭐 나 옛날에는 참 그랬었지 이런 거 안 통해. 아시겠죠? 자, 11번에 배분요구, 배당요구라고 한 거는요, 경매는 배당요구라고 표현하고, 공매는 배분요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토란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되게 바빠요. 지금 오전에 최고위 끝나고 지금 바로 10분 만에 들어왔잖아요. 원래 또 12시 반이 또 최고위 수업이야. 이제 5분 남았는데 천천히 해야지. 한 5분 쉬어야지. 10분이라도. 자, 경매는 뭐라고요? 배당 요구라고 표현을 쓰고, 공매는 배분 요구. 그냥 이왕이면 같은 국가가 판매하니까 같이 가면 좋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구별을 해줘야지. 같은 현대에서 나와도 차들마다 이름 다르게 정하듯이. 이렇게. 이름 다 바뀌겠죠? 뭐 어떤 건 제네시스 뭐 이렇게 정하죠? 거의 비슷한데 이름을 바꿔놓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배당 요구와 배분 요구인데, 공매에서는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교부청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부청구, 자, 배분 요구는 개인이 하는 것이죠. 개인이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부청구는요, 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세금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공매를 칩니다. 누가? 세무서에서. 그죠? 그거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공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또 다른 관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관청이 돈 달라고 하는 거를, 야, 우리가 무슨 격떨어지게 배분 요구냐? 우리는 기관 아니냐, 기관. 그러니까 배분 요구가 아니고, 야, 우린 청구하는 거 아니니? 청구. 돈 줘라고 청구하는 거 아니냐? 교부 청구. 이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 준달라고 하는 건데, 기관이 청구했으니까 교부 청구. 개인이 요구하면 배분 요구. 자, 경매는 배당 요구.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용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죠? 들어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듣기 전까지는 엄청난 큰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러죠? 모르면은 경매 못할 것 같고, 자신감도 좀 상실하고,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교부 청구 확인하셨어요? 이러면, 경매는 역시 어려운가 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으로 공격을 하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 겁먹기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들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냥 돈 달라고 하는 거죠. 11번은 돈 줘. 이렇게 쓰시면 돈 줘. 자, 12번 유찰. 이 유찰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통상 전 회차에서 아무런 손님이 없어. 손님이 없으면 한 번 더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유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찰에는 공식이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전회차에 20%씩 차감이 된다. 자, 3억짜리가 전회차면은 그 2회차는 뭐가 됩니까? 2억 4천이 된다. 요거에 20%. 3, 2, 6천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3회차는 2억 4천에 20%가 빠지면 되죠? 4억 8천 4,800 빠지니까 뭐 1억 9,800? 맞나? 1억 9,200. 맞죠? 4,800이니까 요렇게. 요거 기준으로 전회차에 20%씩 차감되죠. 법원마다는 또 어떤 때는 30도 차감되는 데가 있어요. 자, 요것도 다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합니다. 해당 법원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는 순응하면 되는 것이죠. 공매는요? 공매는 전회차가 1억이에요. 그러면은 전회차가 아니고 최초 회차의 10%. 얼마가 빠지죠?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회차가 1억이면은 그 다음에 얼마가 됐죠? 9천. 그 다음에는 8천. 그 다음에 7천.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경매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한 반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4회 정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공매도 매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나 사실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다른 거라면 돈 떨어지는 거고, 돈 떨어지는 걸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응찰하는 표에 얼마라고 써져 있어.
저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저걸 외우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외우는 것이고, 장사하는 법원과 공무원이 외우는 것이지, 우리 같은 소비자는 써진 대로 응찰하면 된다.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도 조세에 관련한 거 하나만 들어가고. 그런데도 누구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래더라 누가 나는 남들은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뭐 이런 황당한 그런 책도 제가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경매나 공매랑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누가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나서 부산 가서 버스 탈 때 긴장하세요? 긴장하나? 혹시 안 서는 거 아니야? 혹시 요금을 더 달라 그러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카드 딱 대면 끝나는. 똑같아. 서울에서는 차 타고 가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넘어지면 배상 받는데 혹시 부산에서는 한 2번 좀 스크래치 나도 돈 달라고 하면 욕먹나?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주얼이 이렇게 그 경매 같은 데는 민간업체가 이쁘게 좀 정리해 놓고 공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하다 보니까 아시죠? 공무원들의 디자인 감각 없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표가 별로 보기가 식별이 잘 안 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해서 공매 파트에서 있는 내용 좀 끄적여 놓으면은 되게 여러분들은 가서 감탄을 하죠. 별거 아닌데. 진짜 난 그거 보고 참 아직도 이러나? 나 그 생각 엊그젠가 했습니다. 자, 13번 재경매. 재경매의 제자라는 것은 제가 아까 안 그래도 10번까지만 할까?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어디가? 자, 그러니까 10번이 딱 맞았어. 자, 재경매.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다시 한다. 자, 다시 한다. 뭔가를 다시 한다.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얘가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다시 해야지 어떻게? 야, 다시 해. 재경매가 되는 거야. 자, 잔금이 미납된 다음에 하는 경매를 재경매라고 한다. 쉽죠? 그러면 되는데 재경매는 잔금이 먼저 선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헷갈리죠? 똑같아요. 그냥 다시 하는 거다. 재경매. 자, 14번은 무잉여 경매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무잉여 경매 취소는 한 줄로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릴게요. 한 줄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긴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평생교육원 체제로 바꾸거든요.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하면 아시죠? 한식 요리, 일식 요리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할 거고, 잡지도 조만간 다다음 주에 나와요. 그 학습지, 경매 학습지가 이제 최초 시도되는 건데, 그러고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보게끔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잉여 경매 취소는 요것만 가르쳐도 한 5분에서 10분짜리가 한 3개? 5분짜리를 3개 정도 찍어야 되는 정도예요. 꽤 길죠? 법조항도 한 1개에서 2개 정도 되는데 요거 설명하고 약간의 잡담을 넣으면 15분짜리가 되는 거야. 자, 무잉여 쉽죠? 없을 무자. 잉여 남는 거. 잉여죠. 잉여. 남는다. 이게 잉자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무잉여. 남는 것이 없는 경매는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남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남는 게 없느냐? 자, 돈이 5억짜리가 1억에 팔리더라도 1순위 채권자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5억짜리가 1억에 팔려도 받아가잖아요.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막 이렇게 했죠? 등기상에 4순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의 낙찰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얘한테 갈 거고 얘한테 가지만 얘한테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1순위가 한 2억, 2순위가 1억,
근데 3순위가 한 1억인데 이 낙찰 금액이 2억에 낙찰돼 버려도 1순위, 2순위 가져가 버리면 나한테 올 게 0이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의 무잉여냐? 1순위, 2순위는 받으면 1순위, 2순위는 잉여인데. 그죠? 누구 기준일까요? 1순위. 땡! 계속 틀린 얘기만. 이제 일단 후순위겠죠. 항상 후순위인데 어떤 후순위? 경매를 신청한 사람. 그러니까 경매를 얘가 신청하면 얘는 남는 게 있지만 얘가 신청했는데 낮게 낙찰이 될 것 같으면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경매를 신청한 놈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신청할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익이 있다면 하나죠. 엿먹이기, 집 팔아 치워버리기, 골탕 먹이기. 요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괴롭히기. 자,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야, 니한테 먹을 것도 없는데 괜히 너 그 억하심정에서 이 짓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판단하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정당한 채권자긴 하지만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해서 경매를 쳤지만 나한테 정작 먹을 게 없다고 판단이 들면 판사가 야 취소해버려. 물론 그냥 취소시키면 억울하죠. 돈도 띄었는데 판사까지 나한테 저러나? 내가 오늘 석궁을 하나 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전에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상의를 하면 좋잖아요. 그럼 기분이 풀려. 2차 저차에서 이런데 네가 뭐 살래? 요만큼 다 주고 사면 니한테 팔게. 저 돈 없어서 경매 치는데 그래 그럼 취소. 그럼 이제 석궁은 안 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어떤 간단한 절차가 있다. 그게 무잉여 경매 취소를. 물론 무잉여 경매 취소에서의 어떤 취소하는 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괴롭히기. 요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1순위는 이자를 잘 내. 이 은행은 잘 내는데 나한테만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매를 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1순위, 2순위 은행 이자 잘 받고 있는데 경매 치면 어떻게 돼요? 잘 받던 은행 이자가 안 들어오잖아. 자, 그것도 선순위 채권자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좀 그런 논리까지 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이제 법률적인 조항은 그냥 부당한 괴롭히기를 막자. 끝.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경매 용어를 해서 14가지를 오늘 다뤄드렸고요. 그래서 토탈 1시간이 넘는 1시간 15분 동안, 과잉 노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다음 달에 또 두 번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